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기업들 문의가 많아져서 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저금리 기조가 좀 유지되면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뭐 성장 혹은 그 도약의 방편으로 대출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신용대출도 있고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활용한 대출도 있고 일부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담보 취득 과정에서 대출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대출을 쓰고 나서 작년 연말 작년 그다음에 올해 연초까지 이어진 이제 금리 인상기에 많은 기업들이 받아놓은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이자를 좀 낮추거나 혹은 내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서 받은 대출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서 대출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 내가 대출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의들이 좀 많아지는 시즌이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현명하게 우리 기업들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두세 가지 정도만 딱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혼용해서 지금 은행을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우리가 너무 급하게 대환 대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자가 낮았다가 지금 이자가 쭉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낮아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은행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 약정에 쓰는 기준금리들은 일부 낮아진 다시 상황이어서 쭉 낮아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온 상황이어서 금리에 대한 셈이 굉장히 좀 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최근에도 사례를 보면 내가 주거래 은행에서 뭐 한 5% 정도, 그러니까 한 3%에서 4% 대출을 쓰고 있던 게 이자가 많이 올라서 5% 달래요. 그래서 은행을 갈아타려고 했더니 다른 은행에서는 뭐 한 4.5%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도 들어가고 저쪽 은행에다가 내가 이런저런 서류를 다 주면서 또 부대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저쪽 은행에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다가도 담보도 재평가하고 내 신용이나 소득도 재평가해서 금리를 낮춰주든가 아니면 대출 한도를 다시 계산해 주든가 해서 지금 거래 조건을 개선해 달라. 안 그럼 내가 은행을 갈아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은행을 갈아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대출의 대출의 한도와 금리 그리고 내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와 금리 그리고 거기에 우리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한번 꼼꼼하게 셈을 해보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은행이 다 알아서 해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상담하신 분들도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계신 기업이었는데 지금 기존 거래하는 은행에서 금리가 올랐으니 너 대출 예를 들면 10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면서 8억을 대출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신용으로 한 1억 5천 대출을 쓰고 있었으니 뭐 대략 가중금리 5% 내외 이렇게 대출로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제 다른 은행에서는 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올랐으니 우리가 거기서 대출을 추가로 더 해드릴 테니 신용대출 다 갚으시면 금리가 한 4% 초중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딜이 들어온 거죠. 이 대표님이 갈아타려고 확인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저쪽 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대거래 내역들이 있어서 이게 갈아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자를 더 내더라도 그냥 주거래 은행에 남는 게 맞는지 고민이다 이렇게 상담을 문의해 주셨던 사례였는데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옆 은행에서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한 3, 4억 올랐다 하니 한도나 금리를 재산정해서 내고를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갈아타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그 대출 한도랑 금리를 개선해줘서 사실은 결국은 안 갈아타고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 조건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아주 득만 취하는 경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가도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많이 올라갔다 조금 떨어지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자산력이라든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변화가 많이 생겼을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 내가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서 불편하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어느 은행이건 한번 알아보시면 내가 갈아타게 되면 어떤 조건이 됩니까? 라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존 은행에다가도 그냥 금리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 동네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으니 요 인상된 자산 가치를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좀 다시 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꼭 비교해 보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많이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제한이나 제재가 좀 있다 보니까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알아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뭐 온라인으로 대출을 좀 알아보시다가 사업자 대출로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소득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DSR이나 LTV를 보고 이렇게 대출을 해서 조금밖에 안 해주는데 이렇게 저희 통해서 하시면 저희가 뭐 상호저축은행이나 단위농수협을 통해서 우리가 한도를 더 많이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해서 이제 이금융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금융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되돌아오기도 어렵고요. 생각보다 이자도 많이 내셔야 되고 불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신용 등급에도 좋은 요인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선순위로 가계대출 얼마 쓰고 있고 후순위 대출을 쓰고 있는데 내가 사업자가 있고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중소기업인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내 아파트 담보 혹은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은행에서 그냥 내가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증빙과 소득 증빙으로 내가 사업자용 대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은 우리 긴급 생활 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은행을 갈아타지 않고 2, 3금융으로 갈아타지 않고 저축은행 단위농수협으로 가지 않고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온라인 상이나 SNS 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정보만 가지고 1금융에서는 DSR을 따지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러니 뭐 사업자 있는 분들은 단위농수협에 가서 혹은 저축은행 가서 이렇게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사실은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1금융권 안에서 내가 사업자라는 내용과 기거래가 있다라는 내용, 소득이나 대출 용도를 증빙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최대한 어필하셔서 용도 증빙을 못하는 분들은 용도 증빙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 안에서 그리고 용도 증빙을 실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용도 증빙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매출이 5억이에요. 필요한 자금은 1억이고 1년에 순이익이 5천만 원 남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달에 약 4천만 원 이상은 비용을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대출을 1억 받아서 이 대출금으로 3개월 동안에 우리가 회사 경비, 인건비 이렇게 쓴 걸로 원부자재비로 쓴 걸로 계산서나 증빙 자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업자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은 있는데 선순위 대출이 가계 대출이 조금 있고 내가 자금을 좀 더 쓰고 싶은데 이금융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거래은행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시고 매출이나 소득증빙 서류 가지고 가셔서 내가 사업자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더 구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꼭 한 번씩 미리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섣부르게 은행을 갈아타거나 대출을 조금 더 해준다는 목적으로 단위농수협이나 캐피탈 저축은행으로 갈아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융 비용과 신용 등급에서 신용 점수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갈아타기보다는 기존의 은행들 시중은행에서 거래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좀 최대한 알아보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한도나 좀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자영업자들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상금융으로 가기보다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보증서와 담보와 신용으로 일단은 최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갈아타지 마시고 2, 3금융 함부로 넘어가지 마시고 은행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중증공 정책자금, 소진공 정책자금, 신보기보자금 해드릴게요라는 브로커들한테 노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증공 정책자금 해준다, 우리가 컨설팅하면 된다,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중증공 시스템 자체도 올해 2021년, 22년과 완전 다른 23년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사실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정책 우선도를 통해서 대출을 심사받는 과정은 그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클릭을 해서 대신 신청해 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중증공 상담 프로세스가 서울, 인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경기, 지방은 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선착순 예약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클릭으로 내 조건들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준다라고 대출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의 접근이나 방식, 사업계획서 지금도 SNS상에 사업계획서 저희가 잘 써드립니다. 저희가 써드리면 대출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광고하시고 판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하고 굉장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증공, 소진공 정책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단에서 직접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중진공, 소진공 정책자금이 절이어서 쓰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 이번에 중진공 정책자금 1, 2월 달에 받은 기업들 보면 한 3% 후반 금리대가 많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거나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보통 4% 내외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신용 괜찮으신 분들이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렵게 중진공 자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여기다 목숨 거시는 것보다는 내가 최대한 개인 신용 등급을 좋게 관리하시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반한 기업의 신용 등급 관리를 잘 하셔서 시중은행에서 담보를 활용하거나 보증서를 활용하거나 신용 등급을 최대한 어필해서 금리를 내고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들도 1, 2월 달에 중증공 정책자금 쓰시는 분들은 쓰셨지만 내가 아직 준비된 게 많지 않아서 중진공 정책자금 쓰기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결산서 잘 만들고 그 사이에 개인 신용등급도 잘 관리해서 신용등급을 최대한 좋게 만든 다음에 담보나 신용 혹은 보증서를 활용해서 자금을 유치하면 사실은 중진공이랑 이자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1% 내외 중진공 자금 운전자금으로 한 업체당 5억씩 나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끼케야 1억인데요. 금리 1% 차이라고 하면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너무 이 대출의 본질을 잘 몰라서 브로커나 컨설턴트들한테 놀아나는 경우들이 많고 새로운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우리가 더 싸게 드릴까 오세요 하는 영업 방식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대출이자가 높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아니면 한도를 좀 더 쓰고 싶다,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은행에서 주는 거래 조건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요. 내 기존 거래 은행에 가서도 주거래 은행에 가서도 내가 우리 지금 신용등급이 개선됐으니 매출이 늘었으니 소득이 늘었으니 혹은 우리 집이나 사업장의 물건지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 평가를 다시 해서 금리나 한도를 재산정해달라. 다른 은행에서 나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너도 조건을 개선의 거래 조건을 다시 개선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시드가 좀 필요한데 가진 게 집밖에 없다. 그런데 1금융에서는 DSR 규제를 받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캐피탈로 갈 수밖에 없다. 단위농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막 어거지로 낸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상황이면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똑같이 대출을 DTI가 아니라 사업자의 용도 증빙과 신용과 담보의 평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중은행, 주거래 은행들 혹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걸 선행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한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증서라는 제도도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대출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금융 넘어가시면 사실 대부분 다 못 넘어오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금융 안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될 대출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 다 거짓말입니다. 중진공, 소진공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중진공, 소진공 정책자금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보기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클릭 누가 대신해 준다라고 해서 대출이 되고 안 되고 당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브로커들의 논리, 사업계획서 우리가 써드리면 대출 잘 됩니다. 이런 논리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출해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가거나 혹은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의 접근은 사실은 그냥 브로커들의 영업 논리인 거지 현실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마지막 당부를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출 수요가 많아지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생기는 시즌이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시중은행에다가 먼저 알아보시고 네. 중진공, 소진공, 신보기보 자금 쓰고 싶은 분들은 해당 기관에다가 문의해서 직접 한 번만 알아보시고 그리고 현명하게 자금 조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행 갈아타거나 이상금융으로 넘어가는 섣부른 결정 한 번만 더 고민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